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66봉 밖으로 푸르름이 아득한데 호수 위에 송이송이 이리도 예쁜 눈이 나리 누나. 눈 비비고 보니 아프사. 떨어지는 눈은 그저 세월과 종이를 탐하는 자의 소행이렸다. 반으로 접힌 세상 속을 조용히 논일며 꽃같이 동그란 흔적을 남기었구나. 펑펑 쏟아지는 흰눈은 세상을 고르게 덮으니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할 뿐이네. 이수지 작가의 눈 내리는 3.1포 읽어드렸습니다. 그 옛날 심사정이 고송 3.1포도를 그렸을 때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그림이 세월의 흐름 속에 새로운 그림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또 노래가 될지 말이죠. 솔솔 눈 내리는 3.1포. 푸르고 아득한데 호수 위에 송이 이리도 예쁜 눈이 나리 누나. 눈 비비고 아울사 떨어지는 눈은 그저 세월과 종이를 탐하는 자의 소행이렸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가치범 지니입니다. 이번 주 그림책 소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코딱지 할아버지다. 콧구멍이 커서 코딱지도 엄청나게 나온다. 나도 빨리 커서 할아버지처럼 콧구멍이 커지면 좋겠다. 코딱지가 파도 계속 나오면 좋겠다. 방금 들으신 이 엉뚱하고 귀여운 고백, 주인공 아이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책 읽는 곰 출판사 신순재글 이명의 그림의 코딱지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딱지라는 소재로 깔깔대고 웃다 보면 어느새 코끝이 찡해지는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어린 딸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이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커다란 콧구멍만큼이나 넉넉했던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뭉클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정하고 씩씩하게 그려낸 그림책, 코딱지 할아버지.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책 소개는 새로 나온 그림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이 있는 인기 작가죠. 피터 H. 레이놀즈의 신간 온 마음으로 널 사랑해가 별빛 책방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그림책 겉표지부터 작은 선물 포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그림책의 모습인데요. 그 선물 포장지 같은 겉표지를 벗겨내면 서로를 꼭 안아주는 하트, 작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반복적인 문구와 작가 특유의 단순한 그림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껏 사랑했던 것처럼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온 마음으로 널 사랑해. 이 따뜻한 문장이 연인에게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들려주는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그림책 온 마음으로 널 사랑해였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도 신간 그림책입니다.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이른 아침 문틈 사이로 소곤소곤 제잘되는 소리. 그 작은 손을 뻗어 내 볼을 만져주면 바보 같은 눈물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11년 전 발매된 노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의 가사입니다. 멤버 영준이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이후 아이에 대한 사랑을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그때의 감동이 이제 그림책이 되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림과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에 대한 마음을 다정하게 그려냈는데요. 아이에게는 나는 언제나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을, 어른들에게는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림책, 포레스트 북스 고영준 글, 유미나 그림,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였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듣겠습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이른 아침 문틈 사이로 소근소근 제잘되는 소리, 그 작은 손을 뻗어 내 볼을 만져주면 바보 같은 눈물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넘어질지도 몰라. 아주 캄캄한 밤이 다가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일어서렴. 둘이서 꼭 안아줄게. 세상 그 어떤 무엇이도 귀할 수가 있겠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 이번 순서는 아름다운 시와 그림이 있는 시와 그림책입니다. 머시님, 순영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순영입니다. 네, 숨은 보석 같은 시그림책을 찾아 소개하는 머시입니다. 네, 2026년 첫 번째로 어떤 보석 같은 시그림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정말 보석 같은 그림책을 캐왔습니다. 아, 제가. 네, 좋은데요. 네,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공광기우 시 주리 그림 바우솔의 흰눈이라는 네. 책입니다. 공광규라는 시인의 이름도 많이들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흰눈 외에도요. 엄마 사슴, 청양장, 할머니의 지청구 이런 그림책으로 출판된 책이 아주 많습니다. 네. 여러 권이 있는데 그중에 흰눈을 고르셨나요? 예, 좀 계절감도 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영희의 비닐우산을 그린 김재용 작가와 함께했던 구름이라는 그림책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흰눈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지청구 시그림책 아주 재미있게 너무 봤어요. 좋죠. 언제 한번 시그림책에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린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하는 흰눈은요. 제목은 흰눈이지만 네. 사실은 꽃에 대한 그림책이에요. 음. 눈과 꽃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설레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풍경을 담은 그림책이라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네,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눈과 꽃. 생각만 해도 좋긴 하네요. 네. 네. 눈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시죠? 맞아. 알죠. 네, 겨울에는 되게 앙상했던 겨울나무에 눈이 쌓이면 눈꽃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내리고 내려서 다 내리지 못한 눈은 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갈까요?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나요? 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오, 우리 마음으로 내린다. 네. 예쁘네요. 네. 네. 그 그림책 시작이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매화나무 가지에 앉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 첫 구절처럼요.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매화나무 가지, 벚나무, 조팝나무 이런 가지 등 위에 앉아서 하얀 꽃으로 피어난답니다. 저는 이 책 처음에 보고 꽃이
꽃이식 그림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렇네요. 네, 봄이 오면 꽃이 이런 순서로 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과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 재밌었겠어요.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 어떻게 나누셨어요? 네. 봄에 피는 꽃들 어떤 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뭐 꽃도 그려보고 실제로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나가서 네. 그리고 조팝나무하고 이팝나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뭐 다른 점, 구분하는 법들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다르죠? 일단 모양이 달라요. 그죠, 네, 맞아요. 모양이 달라요. 이게 나무가 있고 밑에서 자라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많은 거.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데 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외우셨어요? 초팝, 이팝 뭐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순영님으로. 네. 저도 그림책 보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간의 흐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책이죠. 계절의 흐름이 이제 우리가 매일 겪는 흔한 일상과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그림책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자이언티 눈.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여러분은 같이 보면 말랑말랑 그림책, 시와 그림책, 흰 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책 첫 장을 이제 펼쳐봤는데 파란 배경에 꽃잎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네. 꼭 눈 내리는 것 같아요. 인생 같기도 하고요. 이쁘게 피다 떨어지는 우리네 인생. 네. 네. 멋있네요. 슬프기도 하고 우리도 네. 이제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문학적입니다. 네. 저도 그 첫 장면 보면서 얼핏 눈이라고 생각했는데 꽃잎이었군요. 네. 그거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음.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 장면에. 네. 그러니까 꽃잎일 수도 있고 뭐 눈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찌됐든 그 첫 장에 휘날리는 하얀 것들이 다음 장에 매화나무 가지로 가서 앉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궁금하니까 이쯤에서 우리 시전문 들어볼까요? 흰눈 공광규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매화나무 가지에 앉고 그래도 남은 눈은 벚나무 가지에 앉는다. 거기에 다 못 앉으면 조팝나무 가지에 앉고 그래도 남은 눈은 이팝나무 가지에 앉는다. 거기에 또 다 못 앉으면 쥐똥나무 울타리나 산딸나무 가지에 앉고 거기에 다 못 앉으면 아까시나무 가지에 앉다가 그래도 남은 눈은 찔레나무 가지에 앉는다. 앉다가 더 앉을 곳이 없는 눈은 할머니가 꽃나무 가지인 줄만 알고 성긴 머리 위에 가만 앉는다. 아우, 이렇게 전체를 다 들으니까 좋기도 한데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네. 할머니 머리 위에 앉았다니. 요즘 흰머리가 고민이 저로서는 좀 달리 들리네요. 아직 괜찮아요. 별로 많지도 않으시면서. 안 괜찮아요. 네, 순영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을 눈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또 찾아오는 봄의 설레임을 하얀 꽃잎으로 달래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이과 언니 같은 인상이었어요. 네,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이라는 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하면 입김 후후 나오는 매서운 네. 바람, 뭐 또 뽀드득 쌓이는 흰 눈 이런 걸 그리잖아요. 추워서 덜덜 떨리다가도 다 가는 것 같으면 또 서운해요. 그니까요. 그런 마음을 담은 눈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계절 위로 가서 앉는 거죠. 네. 이거 여러 꽃들이 나오는데 눈이 내려앉은 이 꽃들이 모두 흰색 꽃인 거죠? 네. 그렇죠. 흰 눈과 연결돼서. 네, 저는 흰색 꽃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림책을 보다 보면 어릴 적 시골길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던 꽃들이더라고요. 와, 그때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 흰 꽃들 근데 정말 다 다르게 다양하게 생긴 거 너무 신기하죠. 네. 예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보이는 꽃들이에요. 그렇죠. 그 아카시 나무를 보니까 옛 기억이 좀 떠올랐거든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보이고 어릴 적 그 집 근처에 아카시 나무가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날 때면 그 향기가 퍼져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꽃잎을 따서 꿀을 빨아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먹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네요. 아, 그래요? 뭐라고 어린 시절에 뭐라고 사는 거예요? 혼자 주변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네. 어쨌든 뭐 먹는 네. 것도 좋지만 네. 저는 이제 봄에 많이 피는 꽃분홍, 뭐 노란 꽃들 이런 것보다는 흰 꽃들 특히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 사계.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
없어 우리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에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책 공광규 씨 주리 그림의 흰눈 그림책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 꽃들 위로가 앉은 눈은 더 앉을 곳이 없자 할머니 머리 위에 가만가만 앉는다고 해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 네. 네, 진짜 아름답죠.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하얀 꽃잎이 할머니의 머리 위에 내려앉고 할머니 주변으로 노란 꽃들이 밝게 빛나잖아요. 흰 머리, 흰 눈썹, 주름진 얼굴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이 장면에선 이 순간의 할머니가 그 누구보다 빛나 보입니다. 맞아요. 네. 할머니의 얼굴 좀 인생 같아요. 네. 슬프지만 할머니도 떨어지겠죠. 뭐 누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마지막에 사실 할머니 얼굴이 처음 나오거든요. 네. 앞쪽에서는 얼굴이 안 나오고요. 뭐 뒷모습 아니면 이제 몸만 이렇게 나오거나 얼굴 없이 네. 얼굴 이렇게 잘려서 네네. 아니면 이제 수그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그려져 있다가 맞아. 뒷모습.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짠 할머니 얼굴이 보입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 생각이지만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흰 눈이 가앉은 그 꽃처럼 할머니의 인생의 절정은 그 순간이 아닐까라고 싶더라고요. 오. 좋은 해석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더 앉을 곳이 없는 눈은 할머니가 꽃나무 가지인 줄만 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네. 사실 저는 단순하게 하얀 눈 그리고 할머니 백발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꽃나무 가지인 줄만 알고 하니까 할머니가 활짝 핀 꽃인 거죠. 네. 네. 그렇게 또 느껴지네요. 네. 네. 흔히들 노년은 슬프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년의 얼굴이야말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할머니의 표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름은 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 할머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참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책에는 현재 할머니의 일상들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뭐 평범하죠. 빨래하시고 네. 또 찬을 놓고 밥을 먹고요. 혼자. 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돌보고 있는 동물들한테 먹이 주고 이런 일상인데 이걸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저는 느낌이 참 정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평온하고 조용하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할머니의 보통날이잖아요. 네. 할머니 곁을 지키는 고양이도 있고 또 평범한 날들에 또 감사함을 느끼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하게 되는 보고 있으면. 네. 근데 그런 일상을 지금 살고 있는 분이지만 사실 옛날에는 또 어떤 풍파를 겪었을지 모르죠. 누구나 그런 것처럼. 네, 풍파가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노을을 바라보는 할머니 뒷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보면 그 많은 세월을 이겨낸 어떤 단단함, 평온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노을을 바라보는 그 뒷짐진 할머니 모습을 보는데 네. 좀 외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문득 보다 보니 시선이 손으로 가지더라고요. 그 붉은 반점이 보여서 보니 밭일을 하면서 생긴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에요? 네. 지난번에도 손 우리 네. 얘기하셨는데 손에 손은 관심이 말해요. 많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림책 읽을 때 그림 자세히 보는 편인데요. 살짝씩 보이는 할머니 방안 모습, 네, 마루 위에 놓여 있는 매일 쓰는 물건들, 아까 머신님의 말처럼 정갈해 보입니다. 꽃무늬를 좋아하시나 봐요. 바지나 이불에 예쁜 맞아요. 꽃무늬 천이고요. 우산도 빨간색이에요. 네. 약간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 같아요. 그쵸, 그쵸. 할머니들이 많이들 그러시긴 한데 그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것들을 가꾸고 이제 정리하면서 네. 매일을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분 그런 할머니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책 깊은 밤에 남겨진 자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 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는 서 아니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ive alone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 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Starry starry night 네가 없는 밤 가슴이 공허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듣기는 팟캐스트 팟빵 앱과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흰눈 그림책 속 할머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 근데 문득 생각난 건데요. 네. 그림책에 이제 할머니들이 주인공으로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좋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할머니 혹시 있으세요?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그 많은 그림책 중에 이 그림책 딱 떠오르네요. 네. 뭐죠? 뭐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림책이에요. 바로 안녕달 작가의 할머니의 여름휴가입니다. 너무 지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지금 계절과는 뭐 정말 반대의 계절이지만 그림책 속 할머니의 모습 중 할머니의 여름휴가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자유롭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할머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라색 꽃무늬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 강아지 메리하고 썬텐하면서 뒹굴뒹굴하는 모습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 그림책. 너무를 많이 썼네 지금. 네. 그래서 친구한테도 선물했던. 이 그림책이요? 네,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순영님은요? 네, 저는 며칠 전에 아이에게 읽어준 그림책인데요. 맷데라 페냐글, 크리스티안 로빈스 그림, 비룡소 출판사의
행복을 나르는 버스입니다. 네, 이 좋죠. 그림책도 너무 좋죠. 네.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할머니와 어린 손자 CJ는 버스를 타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냈는데요. 네. 손자의 엉뚱한 질문에도 답을 하는 할머니의 재치가 넘칩니다. 맞아요. 기억이 났어요. 네, 다정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 말의 힘을 느끼면서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되게 좋았죠. 그 할머니랑 어린 손자가 함께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그 과정도 참 좋고 그러면서 나누는 얘기들이 되게 좋았던 그 얼마 전에 저희 딸도 고등학생 딸도 이 책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나이 들어서 읽어도 참 좋은 그런 책입니다. 고등학생이 나이 든 건 아닌데. 아이들에 비해서 저도 네. 좋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어른으로서. 네. 저는 이제 지금 생각난 그림책이 2권인데요. 네. MB 고프스타인 그림의 할머니의 저녁 식사 이 책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신시아 라일런트의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이 두 책 생각이 네, 났습니다. 두 권 다 너무 좋죠. 네. 좋죠. 네. 이 할머니의 저녁 식사 책은요. 네. 이제 자신의 저녁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타고 낚시를 해오고요. 그 재료들로 자신을 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먹는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할머니 여름휴가 할머니랑도 비슷하고요. 네. 몸매도 비슷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한 흰눈의 할머니랑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저녁 식사는 머신님이 소개한 적이 있는 그림책이에요. 좋아해가지고. 네.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 예쁘게 이제 갖고 나가는 점에서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패션 감각이 좋다는 점도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할머니의 저녁 식사 속 할머니는요 진주 목걸이를 딱 걸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그리고 예쁜 치마를 입고 그 잠옷 파자마라고 하잖아요. 네. 잠옷도 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예쁜 원피스 갖고 잠옷이었어요. 싶은 그 모습이 저는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제가 또 한 권 소개했던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속 할머니도 그렇네요. 네. 그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저 좋아하죠. 음. 그 부츠, 웨스턴 부츠. 그러니까요. 강렬합니다.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껏 말아 올리고 예. 되게 멋지게 말아 올리고 웨스턴 부츠에 뭐 바지 이런 것도 아주 멋지게 하신 할머니가 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읽고 싶어요, 저는 사실. 네. 웨스턴 부츠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생각났는데 할머니의 여름휴가 속 할머니도 예쁜 원피스 있거든요. 이 그림책 속 할머니들 의상 비교해가면서 이야기 나누어도 재미있겠다. 너무 좋은 뭐 이런 것 생각 같아요. 드네요. 뭐 서양의 할머니들하고 우리네 할머니들하고 의상 비교도 좀 해보고 베스트 드레서가 누군지 한번 뽑아오고 네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는데요. 네. 이거 키워드에서 탐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탐내고 있네요 지금. 자, 그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아까 네. 책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에게만 이름을 지어주는 할머니예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잃어서 이제는 이제 잃어버릴 일 없는 것들에만 이름을 붙이고 정을 주는 그런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참 슬프면서도 참 할머니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 배고파 보이는 귀여운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네.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이제 밥을 주고 정을 붙이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름만은 붙여주지 않겠다. 아. 이렇게 안간힘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흰눈의 할머니 고양이 돌보면서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죠. 사실 상실이 주는 슬픔이 너무 크잖아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상실을 겪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사랑하는 마음, 이 정이 가는 마음을 멈추는 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이 그림책 속 할머니도 그걸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흰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꽃과 할머니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나이 들수록 핸드폰에 꽃사진만 수백 장이다.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언제부턴가 꽃사진만 찍어도 되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수록 네. 이 정말 아름다운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눈이 좀 가는 여유도 좀 생기고 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인과 또 이 그림을 그린 주리 작가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주리 작가의 그림은 어떠셨어요? 많은 시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림 너무 잘 그리세요. 순영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그림에서 중간에 비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볼 때마다 왠지 투둑투둑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려진 꽃잎을 보면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오감을 만족하는. 네. 맞아요. 정감 가고 또 음. 되게 익숙한 우리 풍경들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내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시들의 그 그림을 많이 그려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되게 따뜻한 정서가 풍겨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캐선, Sheep and Clove. Oceans apart and it's heavy on my heart. Rolling a rope, but my rolling came too slow. I'm happy, you know. I'm spending my time watching the ship and the globe. The beauty's in the simple things. Your sweetness and your elegance. I'm happy, you know. Oceans apart and I'm sailing on my dreams. Roll and roll, but my rolling came too wild. I'm lost in your smile. I'm spending my time watching the ship and the globe. My beauty's in the simple things. Your sweetness and your elegance. I'm happy, you know. 여러분은 지금 순영 머씨가 함께하는 시와 그림책 흰눈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시골 풍경과 따뜻한 할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흰눈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앞에서도 어릴 적 보던 풍경이랑 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골 집들, 거리 풍경 등이 참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차려 먹은 단촐한 밥상, 그리고 한가득 고봉밥, 총각무 김치 보면서 어린 시절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맞아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외할머니는 머리카락이 정말 새까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새까마셨어요. 염색을 안 하시는데도. 그래서 이 책 속 할머니와는 조금 많이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작가가
그림 작가, 주리 작가가 네. 할머니 얼굴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앞에는 이제 계속 할머니의 몸, 동작, 행동만 묘사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마치 익명인 듯한 그런 모습이 뭐 시골이고 옷도 다르고 하지만 저는 묘하게 우리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네. 제 기억 속 우리 할머니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요? 머리도 쪼지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친할머니가 쪽진 머리를 풀고 머리를 뽀글하게 펌하셨는데 풍성하게 새하얀 머리가 참 근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왜요? 그 뭐라고 할까요? 재빠르게 돌돌 말아서 비녀 꽂은 모습이 흐트러짐 없이 뭔가 이렇게 비장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그 쪽진머리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저희 외할머니가 쪽진머리를 항상 하셨거든요. 옛날에 네. 우리 할머니도 다 그렇게 하셨죠. 네. 네. 그렇고 저는 많이 못 봐가지고 젊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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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에게는요, 이제 수많은 세월을 계절이죠. 지내오면서 몸에 익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할머니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다 못 내린 눈도 결국은 할머니 머리에 가앉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게 진짜 아름다움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흐드러지게 핀 꽃이 그려진 그 흰눈 표지를 보면 궁금하더라고요. 아, 흰눈같이 내리는 꽃을 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 봄이면은 벚꽃이잖아요. 활짝 핀 벚꽃이 바람에 휘날릴 때면 그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눈이 날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봤어요? 아, 남편이죠. 지금 남편 아니면 또 남자친구? 이상하지 또. 네. 그렇죠. 네. 네. 벚꽃이 떨어져서 이제 길거리 흩뿌려져 있는 거 보면 정말 꽃인지 눈인지 싶어요. 저는 막 이렇게 내리는 눈은 네. 사실 많이 안 봤어요. 많이 못 봤는데 바람이 한번 훅 불어가지고 길거리 흩뿌려져 있는 게 날아가면 그 모습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세종시에 이팝나무 은근 많은 거 아시죠? 정말 많아요. 네. 이팝나무 그 꽃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하얗잖아요. 네. 그 꽃이 나무에 한가득 달리면 너무 예뻐요. 네. 저는 맞아요. 감탄을 많이 했어요. 진희님은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도 뭐 옛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윤중로에서 남편이랑 데이트를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있죠. 네. 있었죠.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란히 걸어가는데 이제 벚꽃이 떨어졌거든요. 둘이서 눈처럼 떨어진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드라마 있습니다. 같은데요? 아니 그 다음에 뭔가 로맨틱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눈을 있었을, 마주치고 뭐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기억이 안 이제는 나요. 정말 아득한 기억입니다. 네. 아, 네. 꽃과 함께한 우리의 추억이 예전에도 많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가득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올해도 겨울에는 눈 그리고 봄에는 피는 꽃들 마음껏 보고 예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꽃들과 정겨운 시골 풍경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네. 빨리 봄이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흰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눈 시그림책 즐거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더 보내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이번 겨울에는 눈이 다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오리를 만들게요까 더 나이 들면 못할 것 같은 썰매를 그리고 신나게 눈천사도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말이죠. 어쩌면 2026년의 봄 매화나무에 벚나무 가지에 조팝나무 이팝나무에 내가 기대했던 그 눈이 겨울 내내 다 내리지 못한 그 눈이 수북이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대본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 편집기술 박민정, 연출의 같이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